대통령 4년차 사이클에선 2월이 아닌 3월 웅덩이가 찾아왔다. 라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0% 수익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덕에 제 수익금도 1억 2,6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3% 수익률과 75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차익, 두 번째 계좌, 비트코인까지 약 2억 정도 되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PCE 발표라는 폭풍을 좋게 해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7개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드립니다. 자, 드디어 가장 무서웠던 2월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올 것 같았던 2월, 결국 21선 터치만 두 번 했을 뿐 큰 조정 없이 S&P 500은 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과거 2월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월을 상승으로 마감했던 적이 무려 10년 전입니다. 즉 올해 2월 상승 마감은 10년 만에 처음 찾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AI발 강세장이 너무나 강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PC 물가지수 발표였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예상한 그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전년 대비로 바라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 라는 호재로 해석될 수 있고, 이걸 전월 대비로 바라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전월 대비 3개월 연율 그리고 6개월 연율로 바라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연준이 가장 주목한다고 알려진 슈퍼코어 PCE를 살펴볼까요? 이 슈퍼코어 PCE 역시 위 그래프 전월 대비로 살펴보면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 그래프 전년 대비로 봐도 반등하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 슈퍼코어 PCE가 뭐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입니다. 즉 연준이 계속 보고 싶어 한다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현재 잡히지 않고 반등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상치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잡혔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면 대체 왜 시장이 상승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반대로 지출은 둔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지출은 둔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소득은 상승했다? 이는 연착륙, 골디락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가 결국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딱 보면 빅테크가 상승을 이끌었다 라는 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주가 바로 AMD입니다. AMD는 어제 9%나 폭등했는데요. AMD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어날 여력이 매우 많다 라는 리포트로 상승했습니다. 즉 역시나 AI 수혜로 상승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빅테크 주가 추이를 보면 확실히 AI발 강세장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하드웨어 매출이 높죠. AI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는 어제도 결국 약세를 보인 반면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는 상승하며 마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즉 현재 AI 수혜를 보거나 비용 절감, 마진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재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 수요도 떨어지며 오히려 마진도 감소하고 있는 최악이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끼리도 이런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웅줍 기회일 수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기 투자보다는 미국 증시와 반도체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구사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 다시 AMD로 돌아와서 현재 AMD 차트를 보면 드디어 지루한 2개월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한 AMD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박스권을 보내다가 급등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AMD도 이제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확률도 조금 생긴 상황이죠. 그러나 제가 주가 예측은 무의미하다 라고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불과 일주일 전 23일에 AMD CEO 리사수가 260억 원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저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AMD CEO도 이렇게 9% 급등할 줄 모르고 매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가 예측으로 고점에서 매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열 구간일 때 만약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모두 팔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간다 라는 것은 실전에서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죠. 즉
주가는 그만큼 예측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CT 리포트로 AMD 주가가 9%나 급등할지 AMD CEO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점 매도를 할까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과열 구간일 땐 고점이라고 판단해 모두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가만히 계시면 되고, 만약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30% 정도 만들어두는 리밸런싱 매도를 진행하면 된다 라고 항상 과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소수에 속해 있는 내부자 거래를 살펴보면 현재 2023년 AI발 강세장이 시작된 후 내부자 매도가 최고치로 솟아 있습니다. 이는 극소수 상위 1% 분들은 이럴 때 조금씩 매도한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JP모건의 회장도 매도, 메타의 저커버그도 매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매도, 버크셔도 애플을 매도, AMD의 리사스도 매도했죠. 그러나 아주 조금만 팔았을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의 소액만 판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은 배워야겠죠. 소수상위 1%들이 공통적인 행동을 보이니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이럴 때 조금만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고, 현금 비중이 충분하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이럴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하죠. 그러나 극소수 상위 1%들은 이럴 때 매도하고 있거나 이럴 때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 극소수 투자법입니다. 또 하나, 정말 고점 그 어딘가일까? 라는 공포심이 생기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이게 공포, 최악을 말하는 표지면 저점 매수 신호로 여겨지고, 이 표지가 탐욕, 희망을 나타내는 표지면 반대로 고점 매도 신호로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표지를 보시면 강세장을 나타내는 황소가 풍선에 매달려서 더 올라가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얼마나 더 상승할까? 라는 무서운 문구의 표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주가 하락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극소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월을 보시면 웅덩이가 올 것 같았지만 결국 오히려 상승 마감한 2월 미국 증시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대통령 4년차 사이클에선 2월이 아닌 3월 웅덩이가 찾아왔다 라는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린다고 절대 매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마음의 각오를 해두라는 것이지 매도하라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2월에도 결국 상승하는 거 보셨죠? 대통령 4년차 사이클에선 3월에 웅덩이가 왔다 라는 데이터가 있지만 12월, 1월, 2월에 강세를 보였다면 3월 역시 모멘텀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즉 3월 역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 3월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핵심은 뭘까요? 바로 진짜 핵심은 우리의 투자 원칙에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본 원칙 적용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뭐죠? 네, 바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 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오즐 구간일까요? 아니면 웅줍 구간일까요? 지금은 오즐 구간이며, 이런 오즐 구간, 과열 상태에서도 2월에 21선에 2번이나 닿았죠. 그럴 때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은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등, 그리고 극소수 상위 1% 투자자들은 모두 웅덩이에서 줍줍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원칙으로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참는 겁니다. 2월에 보셨다시피 21선 터치는 금방금방 찾아옵니다. 21선에서만 매수하셔도 2월에 너무 좋은 저점에서 매수했었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드시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세장이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짧았던 강세장은 2020년 코로나 강세장입니다. 가장 짧은 강세장이 650일입니다. 지금 강세장은 겨우 50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가장 긴 강세장은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보유하면서 21선, 61선, 121선에 닿을 때마다 원칙대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웅덩이 매매법으로 말이죠. 평균적으로 강세장은 157% 상승했다 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 AI발 강세장은 현재까지 40% 상승했습니다. 즉 아직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나저나 여러분,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계좌는 마이너스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제 계좌는 수익 2억을 향해 갑니다. 욕심 있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정과 결과 모두 공개하면서 항상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은 제발 저보다 더 오래 버티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안 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부자가 되어서 지금 상위 1% 부자들처럼 이렇게 과열 구간일 때 그때 조금씩 매도하고 그걸로 사고 싶은 것 다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매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투자하시면서 저보다 더 오래 버틴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분명히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우리 함께 극소수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